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와, 오늘 뭐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뒤에 파도 보이시죠? 네, 막 영하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화끈한 차 한번 보면서 뜨겁게 또 달아올라야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차처럼 말이에요. 바로 맥라렌에서 내놓은 이 GT 투어링카의 성격을 가득 지닌 이름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죠. 맥라렌 GT입니다. 이 녀석 상당히 날렵하고 또 세련된 슈퍼스포츠카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파워트레인도 얹었고, 무엇보다도 GT 성향이 강한 여기에 그랜드 투어러로서의 자부심까지 높일 수 있는 각종 또 편의 품목 그리고 신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맥라렌 GT 우리에게 또 어떤 즐거움과 가치를 전달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맥라렌 GT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단번에 봐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너비가 넓은 슈퍼 스포츠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내고 있죠. 브랜드의 정체성 단번에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런 맥라렌 라인업과는 살짝 또 다른 인상까지 풍깁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파격적인 구성 요소가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인즉 최대한 우아하고 정제된 디자인 요소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헤드램프를 꼽아봤는데 일단은 상당히 와이드하게 그리고 제법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20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라렌 라인업과 다르게 상당히 매끈하고 심플하게 이 보닛과 양쪽 팬더 절개면과 함께 상당히 정갈하게 위치해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한층 더 균형 잡힌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차 당연히 뭐 고배기량을 얹은 또 슈퍼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 덕트라든지 이런 건 큼직하게 뚫려 있지만, 범퍼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이 굴곡진 요소들은 그래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꾸며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맥라렌 GT의 앞모습은 상당히 우아하면서 그리고 정제된 이 정갈한 모습을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맥라렌 GT의 옆모습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섹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이면서 스포티한 인상도 잘 전해주고 말이죠. 야, 우리가 이래서 맥라렌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또 이 햇살에 비치는 이 파란색 컬러 그리고 주변의 배경까지도 아주 환상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우선은 상당히 긴 차체 사이즈가 시선을 사로잡고요. 여기에 슈퍼스포츠카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낮은 지상고도 한몫을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휠 타이어 조합도 환상적인데요. 먼저 둘두로 35ZR의 20 사이즈 피렐리 P0가 끼워져 있죠. 이 안쪽에 휠 디자인도 기가 막힙니다. 살짝 Y스포크 타입으로 굉장히 살이 얇은 그리고 유광 블랙으로 덮어놨는데 진짜 포인트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 패드 보세요. 카본 세라믹으로 환상적인 또 브레이크 잡자마자 그냥 아주 도로 위를 한 방에 잡아 세우는 기가 막힌 휠 타이어 조합,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아주 훌륭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이거 그냥 조각품을 하나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라이벌도 흉내낼 수 없는 맥라렌만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차는 엔진이 뒤쪽에 탑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의 공기를 한 번에 빨아들일 만한 아주 긴 그리고 커다란 세로형 덕트까지 뚫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뒤쪽 팬더 쪽도 상당히 넓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안쪽에도 추가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에어 덕트 그리고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맥라렌은 상당히 곡선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이 위쪽 이 윈도우 라인과 루프 라인 곡선을 진짜 기가 막히게 사용을 했죠. 약간 나뭇잎 모양으로 살짝 이 타원형을 진 유리창 라인과 함께 이 뒤쪽으로 빠지는 완만한 루프 라인까지 정말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도어를 감싸고 있는 각종 캐릭터 라인과 이 아래쪽에 위치한 날카로운 사이드 스커트까지 조화롭다, 균형감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라렌 GT 옆모습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네, 이 차 그리고 이 브랜드를 또 해당하는 아주 강한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도어인데요. 도어 열리는 거 보세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버터플라이 아주 쫙 하고 열리는 거 닫을 때도 깔끔하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맥라렌 GT의 뒤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련되고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게 꾸며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세부 요소를 살펴볼게요. 먼저 테일램프는 생각보다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자로 아주 곧게 LED 라인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존재감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고, 이 주변부는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공기 덕트가 뚫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라렌을 상징하는 가운데 레터링도 깔끔하게 제법 큼직하게 붙어져 있네요. 아래쪽의 범퍼 라인은 차체와 다른 투톤 컬러의 유광 블랙을 두툼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구성면에서도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역시 배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뭐 연통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 한 개 들어가고도 남아요. 상당히 큰 배기, 사운드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아래쪽에 상당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날카로운 디퓨저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에어로다이내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맥라렌 GT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은 슈퍼스포츠카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잘 꾸며진 고급 세단에 앉아있는 듯한 그 정도의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재의 퀄리티가 단연 압권인데요. 일단 눈에 두는 모든 곳이 다 가죽이에요. 네, 대시보드 패널을 비롯해서 이 센터 패시아 안쪽, 양쪽 센터 터널, 시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도어 패널 보세요. 와, 여러가지 입체적으로 나눠 놓으면서도 가죽의 컬러를 서로 다르게 매칭을 해서 아주 환상적이게 꾸며 놓았습니다. 와, 진짜 이 GT카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실내를 꾸며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스티어링 휠 생각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D컷 형태로 손에 쥐는 맛도 아주 좋고요. 요 양쪽에 와, 이거 날카로워서 베일 것 같아. 네, 정말 쇠로 만든 패드 시프트 기가 막히게 환상적입니다. 안 잡아 당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네, 요 안쪽에 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인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래픽의 느낌이 깔끔하면서도 정갈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요 모습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패시아는 정 가운데를 기점으로 완벽한 대칭 형태를 이루어냈어요. 이 역시 GT카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내고 있죠. 터치 페달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생각보다는 눌러볼 게 꽤 많습니다. 앰비언트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한번 손에 익으면 잘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기 자체는 다소 작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조장치까지 전부 다 화면 안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살짝 플로팅 타입으로 떠 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최대한 공간 활용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컵홀더 앞쪽에 2개나 있고 가운데에도 하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역시 제법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그랜드 투어러의 특징을 그래도 최대한 맥라렌 입장에서는 많이 탑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센터 터널 정 가운데에는 이 변속기를 비롯해서 각종 주행에 도움을 주는 운전 재미를 높일 수 있는 마법 버튼들이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액티브 버튼을 누르고 컴포트, 스포츠, 트랙 모드까지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동 버튼도 와, 진짜 이 빨간 색깔 투명하게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버튼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한 자리에 모아서 구역별로 대칭으로 배치를 해 놓았는데 운전을 하면서 딱 누르기에도 너무 적합하고요. 보는 맛도 살리고 전반적으로 뭐 과격하고 파격적인 이런 요소보다는 최대한 깔끔하면서도 우리가 익숙하게끔 친숙하게 다가오게끔 그 속에서 고급감을 찾으려는 이런 흔적을 잘 또 하나의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도 꽤 많은데요. 먼저 요 위쪽에 글라스 루프가 와, 엄청 넓게 뚫려 있어요. 대부분 우리 막 운전에만 집중하는 슈퍼 스포츠 카들은 요 위쪽 그냥 다 막아져 있거든요. 탄소 섬유로 꾸며 놓았을 텐데 이 차는 그래도 GT카의 표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아름다운 또 햇살을 받으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아주 넓은 글라스 루프가 뚫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글로우 박스 끝단 라인 여기에 도어 패널 각종 구석구석에 무드등을 집어놓았는데 이게 간접 조명 방식으로 어두운 곳에서 활성화가 될 때 정말 이쁩니다. 마치 우리 막 별을 수놓은 것처럼 진짜 이런 부분도 고급감을 높이는 운전자 그리고 탑승자로 하여금 고급 감성을 또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트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 가죽의 퀄리티도 너무 좋지만 딱 앉았을 때 몸을 잡아주는 능력도 훌륭합니다. 뭐 이 정도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 이 꼭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맥라렌 GT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식으로 열려요. 여기 버튼도 있어요. 아주 놀랍죠. 뿐만 아니라 뒤쪽에 엔진이 달려있는 슈퍼스포츠카에 트렁크가 있다? 라는 점도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걸 맥라렌은 해냅니다. 네, 바로 트렁크 공간, 이 차 GT카의 성향에 맞게 짐을 싣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트렁크를 그래도 나름 꽤나 깊은 공간을 마련을 해 놓은 거죠. 실제로 이 뒤쪽 트렁크 420리터나 되고요. 요 안쪽에 모양 자체는 엔진이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꽤나 깊은 공간이 제법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짐을 넣을 때 흔들리지 않게 각종 밴드도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트렁크 공간만 단순히 이렇게 뚫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 소재가 육각 돌기로 되어 있죠. 맥라렌은 이를 슈퍼 패브릭이라고 부르는데, 요 아주 기능적인 소재예요. 엔진열을 최대한 막아주면서도 이 탑승, 이 물건을 넣었을 때 뭐 상태까지도 온전하게 위치시켜주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방이라든지 물건을 넣고 뭐 패딩 같은 것도 넣고 강원도까지 한 200km 이상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요 안쪽에 살짝 따뜻한 온기만 있을 뿐 그렇게 뜨겁진 않았거든요. 네, 여름철에도 여기에 짐을 넣고 여행을 다니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정도 길이는 꽤나 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85cm 이상의 스키 같은 것도 한 2개 정도 충분히 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골프백도 세로로 깔끔하게 탑재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앞쪽 트렁크도 150리터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과 앞쪽을 넉넉히 사용한다면 이 차만큼 장거리 여행에 훌륭한 또 슈퍼스포츠카 그리고 GT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전동 트렁크 미쳤네.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이제는 주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맥라렌 GT 주행 실력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동력계 아주 가운데 제 등 뒤를 막 땅땅 때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V형 8기통 4.0L 트윈터보 엔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단 DCT가 맞물리죠. 최고 출력 620마력, 최대 토크 64.2kgm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3초 초반대에 가뿐하게 마크를 하고요. 참고로 이 V8 4.0 엔진 맥라렌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는 범용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구성 그리고 조율하는 이 세팅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 GT만의 특징에 맞춰서 한층 다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고속주행을 상당히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편합니다. 상당히 편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물론 충분히 엄청 낮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높게 한번 설정을 해봤거든요. 이 상황에서의 이 전방 시야라든지 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슈퍼스포츠카 하면 굉장히 낮은 차체 그리고 막 시야까지 시트 포지션도 무지하게 낮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좁고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시트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여기에 이 양 옆으로 보이는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 형태, 이 모양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이거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그 정도로 이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이 형태 라인 뿐만 아니라 미러, 거울 안쪽 뒤쪽에서 보이는 저 팬더의 빵빵한 느낌까지 특별함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구성 요소들에서의 오는 만족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가는 이 고속주행에서의 느낌은 너무 좋고 진짜 GT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트레인, 뭐 전체적인 이 주행 셋업 방식이 비활성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죠. 노멀 모드에 놓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GT카의 특징답게 이런 고성능, 엄청난 성능을 내는 이 차에는 과연 이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바로 컴포트 모드가 위치해져 있어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센터 터널 정 가운데 위치한 액티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각각 이 스포츠, 트랙, 컴포트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컴포트 모드로 싹딱 돌려놓으면 계기판에 컴포트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빠르게 고속주행을 이어나가 보면 아까 이 노멀 모드랑은 완전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서스펜션 하체 세팅이 좀 놀라울 정도예요. 요철 이렇게 넘는 상황에서도 크게 막 엄청나게 운전자를 강하게 뭐 꼬리뼈까지 튕기거나 아니면 민감하게 도로를 잃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의연하게 걸으면서 서스펜션이 특히 이 하체 세팅이 승차감을 해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 반응도 한층 더 말랑말랑해졌죠. 이 컴포트 모드 정말 말 그대로 컴포트하네요. 네, 이런 고성능의 슈퍼카를 타면서 컴포트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승차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피곤하지 않고 운전을 함에 있어서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에 맞춰서 고속도로 주행을 지금과 같이 일정 속도로 쭉 이어나가고 있을 때 영락 없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세단이라든지 SUV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물론 사운드 살짝 걸걸거리면서 계속 이 귓가를 자극을 하지만 이게 전부이거든요.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만큼은 말이죠. 상당히 여유롭게 운전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도 조금 더 깊게 밟아도 뭐 그렇게 RPM이 튕기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플랫하게 속도를 올려주면서 뭐 결코 답답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낮거나 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금 내 예상보다는 높은 속도에 찍혀 있지만 그 과정이 최대한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움직입니다. 자극이 덜하고 담백하게 속도를 올리죠. 장거리 고속주행을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또 GT카의 운명이자 숙명이자 특징이잖아요. 그 역할을 적어도 맥라렌 GT 컴포트 모드에서만큼은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딸깍 돌리는 느낌이 너무 좋네. 자, 바로 스포츠, 여기도 스포츠 떴어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를 빠르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7단 자동에 맞물려 있고 100km 부근인데 1500rpm 그냥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바로 여기에서 가속 페달만 살짝 밟아주면 차는 또 미친듯이 튀어나가는데 야, 어머, 와우. 4000rpm으로 뛴 다음에 레드존을 향해서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또 패들 시프트 안 쓸 수가 없죠. 한번 단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운드 한번 즐겨보자고요. 한 번 더. 와우. 어우, 터지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시 다운시프트 한 번 더. 진짜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고속주행에서 맥라렌 GT가 보여줄 수 있는 맥라렌이라는 브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을 스포츠 모드에서 특히 그리고 사운드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여러 가지 상황에 놓고 고속주행을 빠르게 이어나가는 지금의 모습에서도 차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또 이동을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GT가 갖고 있는, GT카가 표현할 수 있는 차 이름 정말 잘 지었네요. 네, GT의 이상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속주행에서 부담이 없고요, 피곤하지 않고요, 그만큼 쾌적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빠르고 편안하면서 강력한 GT카가 보여줄 수 있는 GT의 성능을 고속도로 주행에서 온전히 체감을 해봤는데요.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이 맥라렌이 주는 또 찐 재미가 있거든요. 본성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죠. 어디서? 우리 한계령 와인딩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의 강성, 스티어링 휠의 반응, 밸런스, 균형감, 파워트레인과 어떻게 합을 맞추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굽이치는 산길, 즉 와인딩 로드에서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맥라렌은 또 모터스포츠의 피를 끓고 또 DNA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정말 잘 달리는 슈퍼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맥라렌 GT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름다운 또 이 한계령 구간 초입에 진입을 했는데, 우선은 또다시 액티브 모드에 설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살짝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음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의 감각이나 반응이 무척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몸을 움직여주는 이 즉각적인 컨트롤이 역시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또 긴장감을 전달해 줍니다. 지금과 같이 S자 코너를 연속해서 통과를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생각보다는 꽤 묵직해요. 뿐만 아니라 묵직함 속에 한 번 더 방향을 트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첩하고 정확하게 차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철 구간을 통과해서 곧바로 살짝 긴 고속 코너를 빠르게 통과를 해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쇼 코너를 만나서 한 번 더 꺾고 넘어갔을 때 이 감각은 역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라렌이에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코너링 실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뭐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이 차가 움직이는 이 거동, 특히 앞머리를 강하게 집어넣고 다시 뒤쪽으로 탈출할 때 가속 페달을 조금 빨리 전개를 해도 큰 흐트러짐 없이 아주 완벽하게 코너를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조금 더 강한 깊은 코너에서 요철 한번 튕겨주고 다시 코너를 꺾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밖으로 밀린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져서 조금 더 불안하다거나 하는 상황이 어디에도 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깊은 코너를 만났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름답습니다. 네, 이거는 웬만해서는 뭐 슬립 경고등도 잘 뜨지 않을 뿐더러 지금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어느 정도 역동적으로 차를 몰아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정말 200% 활용하면서 나름의 탄탄한 접지와 아주 알찬 코너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체, 이 뼈대에서 찾았어요. 카본 파이버 소재로 되어져 있죠. 모노셀 2라고 불리는 맥라렌의 아주 전매 특허죠. 이 통 카본 셋이 역시나 상당히 강력한 강성을 보여줍니다. 고속 안정성에 있어서도 이 경량 카본 파이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냈지만 지금처럼 굽이치는 길에서는 더 뛰어난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이 엄청난 강성이 어우러져서 차를 더 탄탄하고 안정적이게 거동을 만들어주고 이는 곧 운전자의 믿음으로 다가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쇼코너가 연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슬립 경고도 가끔 뜨긴 뜨지만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노면 온도라든지 타이어 온도, 열도 그렇게 많이 받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드하게 차를 몰아붙였을 때 역시 탄탄한 셋이 그리고 경량 자체가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와인딩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차가 그리고 이 강력한 녀석이 1500kg대밖에 무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정말 날아다닌다 라는 뜻이고 그 날아다니는 기분을 최대한 가볍게 통통 튀기거나 하지 않고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경쾌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은 바로 경량 카본 파이버 모노셀 2의 힘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직한 파워트레인과 합을 맞추는 이 경량 셋이 여기에 맥라렌 특유의 기술력 세팅으로 빚어낸 스티어링 휠, 이 핸들링 반응, 코너링의 실력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역시 그래 아무리 GT카라고 해도 맥라렌은 슈퍼스포츠카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이런 와인딩 코너에서 굽이치는 산길을 달렸을 때 맥라렌 GT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빅 재미이자 능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해발 900m까지 올라왔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이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차와 함께 하면 할수록 정말 온전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최고의 무대를 펼쳐줄 수 있는 이 와인딩 로드 더없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운힐 구간에서는 조금 더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당겨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사운드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말이죠. 소리 너무 좋아요. 네. 야, 미쳤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 소리 너무 좋죠? RPM 환상적이게 진짜 이 소리 어떡할 거야. 다시 다운시프트. 환상적인 변주를 해냅니다. 맥라렌 특유의 살짝
굵직하면서도 일정 RPM을 넘어가면서 특히 6000 이상부터 터지는 이 고 RPM에서의 들리는 상당히 경쾌하고 카랑카랑한 사운드가 다른 브랜드는 흉내낼 수 없는 맥라렌 GT만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아. 진짜 환상적입니다. 튀어나가는 거 보세요. 이러니 어필은 물론 다운힐에서도 운전자가 미친듯이 이 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라렌 GT 여러모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퍼스포츠카의 영역과 GT카의 영역을 아주 적절히 조화시켜서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운전자와 탑승자는 솔직히 좀 편하거든요. 이 말인 즉 피곤하지 않다. 오랫동안 이 차와 함께 운전석에 앉아서 탑승석에서 즐겁게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맥라렌이 주는 이 브랜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슈퍼스포츠카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은 뭐 이것저것 옵션 넣고 취등록사하면 3억 원대 중반도 훌쩍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라리 로마 뭐 이런 녀석과 비교해도 뭐 가격적으로 뭐 어디가 부족하다거나 뭐 아니면 뭐 가성비가 좋다거나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걸 떠나서 그냥 로마와 많이들 또 견주어 보시는데 굳이 그렇게 라이벌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 그리고 맥라렌 GT는 맥라렌 GT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성격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차 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과감히 드리고 싶어요. 낮고 넓은 이 차 디자인, 형태, 생김새, 스타일만 보면 뭔가 슈퍼스포츠카로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루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전체적으로 정말 GT카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솔직히 월화수목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 차를 타도 어색하지 않아요.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영락없는 그 맥라렌의 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성이 깨어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차 한 대로 두 가지 성격을 왔다 갔다 180도 바꿔가면서 운전자에게 또 다른 새로운 매력과 즐거움을 끊임없이 전달해주는 맥라렌 GT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도 한번 이 차를 시승을 한 적이 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맥라렌 GT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상품성에 대해서 평을 했다면, 이번에 한 200km 이상 250km를 지금 훌쩍 뛰어넘는 하루 종일 이 차와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진짜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냥 더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장거리 주행에서의 맥라렌 GT가 갖고 있는 정말 GT카로서의 이상향을 아주 잘 표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끝맺음 맺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을 안 드린 모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아래 보이시나요? 트랙 모드거든요. 인제스피디움 서킷에서 마음 놓고 트랙 모드로 놓고 운전 스킬을 연마하면서 차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면 이 차만큼 또 완벽한 교보제는 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트랙 모드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로지 운전자의 실력에 이 차가 다 따라 맞추는 상당히 퓨어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 돌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만으로도 차고 넘쳐요.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갖고 트랙 모드에서도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여러모로 맥라렌 GT 근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역시나, 그리고 그 전에는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500km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GT카의 정말 올바른 가치를 또 한 번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맥라렌의 이 기술력 진짜 뛰어납니다. 라이벌은 흉내낼 수 없는 소리, 세팅, 스티어링 휠의 반응, 카본 사체 움직임, 강성, 여러모로 진짜 놀라워요. 참으로 대단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오늘은 맥라렌 GT를 만나봤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